직장 회식 자리에서 막내가 일어섭니다. 부장님 잔이 비었으니 따라드려야 하고 과장님 반찬이 떨어졌으니 챙겨드려야 합니다. 본인 밥은 한 숟가락도 못 떴는데 주변 시선이 느껴집니다. 저 친구 참 착하다는 칭찬이 돌아옵니다. 그 칭찬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순간 뇌 속에서는 무언가가 분비되고 있습니다. 도파민입니다. 착한 행동을 했을 때 뇌가 주는 보상물질입니다. 문제는 이 보상이 마약처럼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맛보면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더 많이 베풀어야 같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을 갈아넣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사람을 호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본인만 모릅니다. 자신이 뇌의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타인을 돕는 행위는 뇌의 보상 중추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결국 보상회로가 고장나면서 우울증과 번아웃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먼저 무너지는 이유가 단순히 성격 탓이 아니라 뇌 구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메커니즘을 낭낭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공포와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때 이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거절이 곧 관계의 위험이라고 뇌가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에서 쫓겨나면 혼자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거절을 생존 위협으로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 편도체가 유독 민감합니다. 작은 거절에도 마치 사자에게 쫓기는 듯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납니다. 그 불쾌함을 피하려고 결국 네라고 대답해버립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뇌는 학습합니다. 거절하면 고통스럽고 수용하면 편안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경가 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는 자주 사용하는 회로를 강화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수용의 회로만 계속 강화해 온 겁니다. 거절의 회로는 점점 약해지고 결국 거절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뇌에서 사라집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도 문제입니다.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타인과 유대감을 느낄 때 분비됩니다. 착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울 때 이 옥시토신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이 온몸에 퍼집니다. 근데 이게 함정입니다. 옥시토신은 자기 희생을 정당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상대방이 행복하면 괜찮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스타퍼드 대학교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타인을 돕는 상황을 주고 뇌를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도움을 준 직후에는 보상 중추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반복될수록 같은 발길을 내려면 더 큰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약물 내성처럼 친절함에도 내성이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친절에도 행복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신을 완전히 갈아 넣어야 겨우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착한 사람 증후군의 뇌과학적 실체입니다. 거기다 착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전전두엽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전전두엽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이득인가를 계산하는 곳입니다.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 이 전전두엽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계속 베풉니다. 논리적으로는 멈춰야 한다는 걸 알지만 뇌가 멈추질 않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해마가 손상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자신이 베푼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상대방에게 준 것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만 쌓입니다. 이런 비대칭적 기억이 결국 억울함과 분노로 바뀝니다. 착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상당수가 평소 착하다는 평가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감정 노동자의 번아웃 비율이 일반 직장인의 2배가 넘습니다. 감정 노동자 대부분이 착한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웃어야 하고, 항상 친절해야 하고,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야 합니다. 이들의 뇌는
쉴 틈이 없습니다. 보상회로는 계속 돌아가고 편도체는 계속 긴장하고 코르티솔은 계속 분비됩니다. 결국 뇌가 과부하로 멈춰버립니다. 그것이 번아웃입니다. 몸은 멀쩡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30대 직장인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해결사로 불렸습니다. 누구 일이든 도맡아 했습니다. 야근도 대신하고 휴가도 양보했습니다. 동료들은 고맙다고 했지만 승진은 다른 사람 몫이었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옥시토신이 불쾌함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진단은 우울증이었습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완전히 고장났다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무뎌져서 더 이상 어떤 것에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김 씨처럼 착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칭찬이 좋아서 베풉니다. 그 다음에는 거절이 두려워서 베풉니다. 나중에는 자동화되어서 베풉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집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경계선을 설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 높습니다. 경계선이란 여기까지는 해주고 여기부터는 안 해준다는 명확한 선입니다. 착한 사람들에게는 이 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과학은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첫째는 거절 연습입니다. 뇌는 반복되는 행동을 학습합니다. 작은 거절부터 시작해서 거절의 회로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편도체가 경보를 울릴 겁니다. 하지만 거절에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경험이 쌓이면 편도체도 조용해집니다. 둘째는 보상의 다양화입니다. 착한 행동에서만 도파민을 얻으면 중독됩니다. 운동이나 취미나 자기 성취에서도 도파민을 얻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셋째는 옥시토신의 분산입니다. 특정 관계에서만 유대감을 느끼면 그 관계에 종속됩니다. 다양한 관계에서 옥시토신을 분비하도록 사회적 활동을 넓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착함이 미덕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갈아넣는 착함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오작동입니다. 건강한 이기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채워야 남에게 줄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비행기 안전 교육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소 마스크는 항상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남을 먼저 살리려다 자신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도 구하지 못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이 호구가 되는 과정은 중독과 동일합니다. 도파민 내성이 생기고 옥시토신에 의존하게 되고 전전두엽이 마비되고 코르티솔이 뇌를 손상시킵니다. 이것을 끊으려면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뇌 회로 자체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최소 60일 이상 새로운 패턴을 반복해야 신경가소성이 작동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착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착함을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선별적 친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착하면 됩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착하면 그것은 착함이 아니라 자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뇌는 착함이라는 이름에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 함정 속에 있는 건 아닌지.